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7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어제 강원FC가 수원을 누르고 귀중한 승점 3점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강팀과의 대결을 남겨두고 있어 상위 스플릿 생존을 장담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또 각종 비리 의혹을 사고 있는 조태룡 대표의 거취 문제는 조만간 결론 날 전망입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2분이 주어진 후반 추가 시간. 디에고의 폭풍 드리블에 이은 정확한 패스. 정종욱이 멋진 왼발 슛으로 상대의 골망을 가릅니다. 강원FC가 6경기 만에 승리를 만끽하는 순간입니다. 강원FC는 수원을 1대0으로 이기고 리그 6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이제 상하이 스플릿이 가동할 때까지 남은 경기는 3경기뿐입니다. 강원 앞에는 전북, 포항, 울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두 강팀입니다. 강원이 상위 스플릿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험난한 여정입니다. 몇 게임에 대해서 우리는 결승전이라고 생각하고 일단 한 게임 한 게임 집중하는데 우리가 좀 더 많은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동안 팀 분위기를 가라앉혔던 조태룡 사장의 거취 문제도 조만간 결정날 것으로 보입니다. 프로축구연맹은 오는 10월 1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업무상 횡령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회부된 조 대표를 징계합니다. 강원도도 조만간 강원FC 이사회를 열어 조 대표의 해임 여부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이 문제가 선수단 경기력에 영향을 준다 이러면 모르겠는데 그런 게 아니라서 크게 문제는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선수단 쪽에서. 조 대표의 해임 여부와 상관없이 강원FC가 상위 스플릿에 살아남지 못할 경우 한 해 100억 원 가까운 강원도 예산 지원도 축소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평창 진부에 있는 오래된 군 비행장을 이전하는 사업이 수년째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다 못한 주민들은 이전이 아닌 군 비행장 폐쇄를 촉구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자입니다. 마을 한복판에 위치한 군 비행장입니다. 1973년에 400m 활주로가 조성돼 군 정찰기와 헬기 이착륙장으로 활용됐지만 20여 년 전부터는 사용이 뜸해져 줄곧 지역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3년 전 평창군과 36사단이 비행장 이전에 합의해 대체 부지도 마련했는데 안전과 예산 문제로 협의가 지지부진합니다. 이곳 진부 비행장 이전이 답보 상태에 빠지면서 주민들은 아예 비행장을 폐쇄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시가지 곳곳에 색색의 현수막들이 내걸렸고 서명운동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올림픽 때 비행장을 쓰려다 불발되면서 사실상 쓸모없다는 것이 입증됐다며 비행장 부지에 포함된 군유지를 더 이상 임대해주지 말 것을 평창군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용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60년 넘게 가까이 안 했는데 방치하고 나온다는 것은 지역 발전을 지금 상당히 저해하고 지금 그것 때문에 발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평창군도 주민 반발을 무릅쓰고 예산을 들여 대체 부지를 마련하는 것은 더 이상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주되 다만 국방부에서 이제 또 저희 쪽으로 요구하는 그런 어떤 좋은 안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 군청 입장에서는 최대한 행정적 지원을. 국방부가 아직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은 폐쇄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대규모 집회 등 반발 수위를 높여간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전국의 지자체들은 한 해 예산의 일부를 교육 분야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와 도내 시군도 교육 분야 투자에 애를 쓰고는 있지만 여전히 전국 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규환 기자입니다. 지난해 강원도와 18개 시군의 전체 예산은 13조 5천억 원입니다. 동계올림픽 개최 준비로 예산 규모가 좀 늘기는 했지만 전국적으로 17개 시도 가운데 9번째였습니다. 이 가운데 교육 분야 투자는 교육과정 운영 79억 원과 시설 개선 22억 원 등 모두 155억 원입니다. 전체 예산의 0.11% 수준인데 광주와 충북, 부산에 이어 전국에서 4번째로 적었습니다. 시군별로는 태백과 동해,
철원 삼척이 매년 20억 원 안팎을 투자해 전국 평균을 웃돌았습니다. 반면에 강릉과 속초, 고성 양양의 교육 분야 투자 비율은 도내 평균에 크게 못 미쳐 지역별 편차가 심합니다. 시군이 교부금 확보에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고 중앙정부의 눈치를 살피는 탓도 있지만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도 원인으로 보입니다. 강원도의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이라는 현실적인 과제에 따른 대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9년도 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이러한 학부모들의 가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예산을 좀 더 과감하게 투자에 대한 편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인재 양성에 투자를 늘리고 지역별 편차를 줄이기 위한 지자체와 지역사회의 노력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6.25 전쟁 당시 국군 전사자들의 유해를 찾기 위한 발굴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참전 용사들의 증언을 수집해 발굴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배현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육군 장병들이 삽과 호미를 들고 흙을 조심스레 파냅니다. 6.25 전쟁 당시 국군 8사단과 북한군의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강릉시 성산면 노루모기산에서 유해 발굴 작전이 진행 중입니다. 당시 국군이 사용했던 실탄과 탄피집 등 유품이 이미 발견됐고 유해를 봤다는 주민 증언도 있습니다. 내 눈앞에서 탄피가 발견되고 유품이 발견되고 유해가 발굴되고 하면서 내 앞에 서 있는 이 나무 뒤에서도 선배 전우님들이 총알을 막아가면서 전투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6.25 전쟁 당시 격전이 벌어졌던 지역들을 중심으로 국군 유해 발굴 작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부터 영동 지역에서는 259의 유해가 발굴됐고 올 들어서도 강릉과 양양에서 모두 3구의 유해를 수습했습니다. 유해 발굴의 속도를 내기 위해 참전 용사들의 증언을 듣는 작업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때 배가 많은 건 양구 까치리봉 거기에서 사람도 많이 죽고 이랬어요. 조금 내려오니까 교통을 한 말이야. 교통 오니까 그거 아침에 다 와 죽은 사람 사는 사람은 그거 막 엎드리는데 말도 못했어요. 참전 용사들의 모든 증언은 영상으로 기록돼 유해 발굴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전사라든가 기록이 제한되기 때문에 그때 함께 싸우셨던 참전 용사분들 기억 속에 있는 전우들의 유해 소재를 저희가 다 찾아내서 국방부는 신원 확인에 중요한 유가족 DNA 시료 채취 사업에 대한 홍보 활동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추석 연휴 동안 강원도에서는 46초에 한 번씩 또 하루 평균 1,800건의 119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는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나흘 동안 도내에서는 모두 7,484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추석 당일인 지난 24일 낮 1시쯤엔 양구군 남면에서 주택 한 채가 불에 타는 등 연휴 동안 모두 13건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또 연휴 동안 모두 173명이 교통사고로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오늘 설악산을 시작으로 올 가을 첫 단풍이 나타날 전망입니다. 민간 기상업체 K웨더는 올해 첫 단풍이 내일쯤 설악산에서 시작되고 오대산은 다음 달 2일, 치악산은 다음 달 8일, 지리산은 다음 달 12일쯤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올해 첫 단풍 시기는 예년보다 1에서 4일 정도 늦어지는 것이며 설악산 단풍 절정은 다음 달 18일로 전망됩니다. 올해 들어 처음으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환자로부터 확인돼 독감 감염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14일에 채취된 인후 가건물에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분리됐으며 지난해보다 2달 정도 빠르다고 밝혔습니다. 일반적으로 겨울철에 주기적인 유행을 보이며 환자로부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확인되면 점차 유행이 확산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고등학교 교내 대회에서 상위 소수 학생들이 상을 싹쓸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혜영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교내에서 가장 많은 상을 받은 상위 5명의 상장수 합계가 총 수상자 수를 넘어서는 등 일부 학생의 독점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강원도의 한 고등학교는 지난해 열린 한 차례의 교내 대회에서 전교생 51명 중 5명에게만 상을 수여했고 5명이 받은 상장수는 모두 30개에 달했습니다. 오늘 영동 지역은 대체로 흐리고 아침까지 비가 조금 오겠으며 영서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예상 낮 최고 기온은 영동 지역이 20도에서 21도, 영서 지역은 21도에서 24도, 강원 산지는 14도에서 16도 분포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또 강원 내륙과 산지에는 아침까지 안개가 끼겠습니다. 출근길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의 날씨와 행사를 안내해드립니다. 강원도 내 시군의 지방세 납세자 보호제가 겉돌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납세자 보호관을 배치해 납세자 권리 보호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도내 18개 시군 가운데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한 자치단체는 8월 말 기준 12개 시군 63.2%로 전국 평균 84.4%에 못 미치는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또 인력 배치도 영월군과 평창군만 확보하는 등 10.5%에 불과해 전국 평균 37.9%에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강릉시 옥계면 금진 해변에서 오는 29일 국내 최대 규모의 서핑 롱보드 챔피언 결정전이 열립니다. 강릉시에 따르면 오는 29일 전국에서 선수와 참관인 등 450여 명과 이천희, 정태후, 박호산 등 서핑을 사랑하는 연예인들이 참가한 가운데 서핑 롱보드 챔피언 결정전이 열립니다. 강릉시는 금진 해변을 서핑 특화 해변으로 만들기 위해 최근 군사시설물을 철거하고 백사장 평탄 작업을 진행한 데 이어 서퍼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꾸준히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양양군은 단풍철을 앞두고 남설악 오색지구에 대한 교통관리 비상체제에 돌입합니다. 양양군은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를 특별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자율방범대와 경찰, 공무원 등 200여 명을 현장에 배치해 교통 안내와 불법 주정차 단속에 나섭니다. 또 현재 대형버스 50대 수용 규모로 공사가 진행 중인 관터 주차장도 임시 개방됩니다. 한편 양양군은 오색지구 주차난 해소를 위해 국립공원관리공단 오색분소 입구에 승용차 470여 대를 댈 수 있는 5층 규모의 주차타워를 내년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삼척시가 맹방 관광지에 위치한 덕봉산에 해상 테마 정원을 조성합니다. 삼척시는 마읍천하구 덕봉산 일대에 오는 2020년까지 21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해안 탐방로와 전망대, 안보 생태 관망대, 그리고 야간 경관 조명 등을 설치해 해안 관광지로 조성합니다. 삼척시는 덕봉산 테마정원을 인근 맹방해변과 캠핑장 등과 연계해 생태 관광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